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인데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백룡스터님 그리고 총통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다시 한번 살펴드릴까요? 코스피 지수가 1837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했지만 현재는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고요. 수급 주체별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지만 기관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간 증시를 주도했던 IT주와 자동차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오늘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거의 2% 정도 밀리고 있는 반면에 기아차,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시장 상황은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 앞서서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위클리 종목 배틀이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게임이라면 먼슬리 종목 배틀은 4주간 전문가들이 내주신 종목으로 수익을 겨루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매수가로 매수가 결정이 나고요. 4주 뒤에 종가까지의 수익률을 겨루는 게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신 분들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백룡스터님께서는 보령제약을 들고 나오셨고요. 또 총통님께서는 삼성물산 오늘의 종목으로 채택을 하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을 해볼게요. 자, 백룡스터님의 보령제약부터 보겠습니다. 보령제약이 현재 21,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매수를 결정하겠고요. 또 총통님의 삼성물산은 현재 가격대가 56,400원입니다. 지난 거래일,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는 약간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56,400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겨루는 게임이니만큼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들을 들고 나오셨을 텐데요. 일단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들고 나오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백룡스터님. 네. 바이오주에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보령제약이시네요. 예, 보령제약이 그 상반기에 매출액은 한 10% 정도 늘어났지만 순이익이 무려 80% 넘게 늘어나는 그런 실적 호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고혈압 관련 신약 카나부의 승인이 떨어지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이후 한 달 정도 후에 주가 흐름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항상 그 주가가 처음으로 대량 거래에 실리면서 상승을 시작할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에 가담해보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이런 그 소형주들은 따라붙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점에서 철저하게 시작하는 대량 거래가 실리는 지점에서만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200일선 라인을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16,000원대였었는데요. 단숨에 돌파하면서 1차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눌림목에서 5일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오늘은 21,100원까지 8% 정도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직전 고점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라인 2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해질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23,000원 정도를 지난 2009년 고점이 되겠죠. 23,000원 정도를 일단 그 도달 목표로 1차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이 고점을 넘어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달 정도 만에 뭐 그 이상의 목표를 잡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구간 일단 지지 라인은 18,000원 정도 5일선을 회복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소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요. 18,000원을 지지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20,00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다소 매수의 무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오늘은 양봉이 크기 때문에 다소 비싸지만 내일은 뭐 한 19,500원 정도까지 눌러줄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물론 이렇게 눌러주지 않고 바로 갭 상승을 뜨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바로 뭐 23,000원 도달하는 흐름이 한 달이 아니라 단숨에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현재 흐름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매수에 가담해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신약 기대감으로 오늘장 8%나 급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21,100원이었고요.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8.6%나 급등해 있었던 상태거든요. 백윤수님, 네. 한 달 동안 수익을 겨루는 거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가격대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밀리면 사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 올라가는 종목은 예. 저가 매수세를 거의 기회를 안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다소 뭐 분할 매수, 3분할 정도 매수를 한다면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그 월봉상 보신다면 현재 월봉상 흐름이 좀 다시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을 본다면 23,000원 정도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매물이 거의 없는 그런 흐름으로 현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상승 탄력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반기에 이미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80% 이상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순이익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 다소 많이 올랐지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 오늘 하루에 다 사지 마시고요. 2, 3일 추이를 보면서 분할로 매수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밀어준다면 19,500원 정도 저점 매수 찬스를 한번 노려보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급등하는 종목은 따라 붙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꺼번에 다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먼슬리 종목 배틀 백룡수천님의 보령제약에 대한 흐름 짚어봤고요. 이번엔 총통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종합 상사죠. 오늘 삼성물산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한 가격이 56,400원이었습니다. 오늘 왜 이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삼성물산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설과 관련된 주택 부분, 이런 부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성그룹에서 가장 대표되는 것이 또 삼성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합병 시너지 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바로 틈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루머에 의한 UFO 방송에 의한 루머죠. 그러니까 전혀 알 수 없는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양사에서는 뭐 이와 관련된 시너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뭐 확정적으로 나오는 공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계속 이 UFO 그 루머가 계속 떠돌고 다니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합병이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따른 그 시너지 효과는 상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요,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합병 시너지 효과에서는요, 발전 플랜트 부분에 그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고, 합병 시에는 국내 1위의 건설사, 또 세계 글로벌 시장의 위상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흐름 자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삼성물산은 아직 그 건설 부분에 있어서 그 용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하지만 아직도 조금은 잠재된 악재적인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한다면 삼성물산은 월봉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병의 가능성적인 요소로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을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잘 봐야 된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서 삼성물산도 같이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더 가볍기 때문에 먼저 선방을 날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라는 그 선방적인 요소로는요,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은 목표가를 제가 17만 원대로 한번 선정했는데 벌써 15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꾸준하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일도 3% 올라가면서 양봉에 의한 상승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역시 삼성물산도 앞전 고점에서 매물 압박을 받다가 한번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 눌림목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눌림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동평균선이 수렴형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러한 수렴형에서 우상 방향으로 올라가면 6만원대, 6만 3천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랭코 차트에서는요, 지금 파란 벽돌에 의한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눌림목 조정에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현재 가중이평에서 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물산의 그 5만 7천원대, 여기서 빨간 벽돌이 삼성물산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업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 부분은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글로벌 네트워크와 그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가 원가 경쟁률 그 보유를
이 능력 자체가 상당히 그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관련해서 발전 플랜트에 투자에 대한 부분, 근데 이런 부분까지 뭐 합병 부분적인 요소는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듯이 이런 합병적인 요소가 나온다면 삼성물산은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조정을 다 받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양선 월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물산은 저가권 매수의 관점을 계속 두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삼성물산의 목표가 손절가도 좀 말씀 부탁드리죠. 네, 삼성물산에 대한 목표가를 잠시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6만 원 두시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시면 6만 3천 원 라인대까지 목표가를 두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앞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요. 5만 3천 원 이하로 내려간다. 물론 이 부분은 파동상 61.8% 밀려서 조정권에 대한 상승과 조정에 대한 저점권에 대해서 반등을 나올 수 있겠지만 61.8%까지 밀린다면 이 주가의 힘 자체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50% 조정을 준 자리에서 빠르게 눌림목을 마무리 짓고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은 5만 3천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 지금은 눌림목 조정이니까 저점권 매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종합 상사의 주력 사업 방향이 이제 희귀금속 자원을 선점하는 쪽으로 확대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던데요. 삼성물산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또 한 달간의 수익이 어느 정도나 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그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주셨던 두 종목의 흐름,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백명수천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령제약을 말씀하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2만 100원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8.6% 급등에 있는 상태인데요. 목표가를 1차적으로 2만 3천 원 주셨고 손절가 18,000원 말씀하셨습니다. 총통님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인데요. 매수한 가격이 56,400원입니다. 현재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원에서 6만 3천 원, 손절가 5만 3천 원 제시하셨으니까요. 함께하신 분들은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제시하신 그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백명수천님께 두 종목을 드릴 텐데요. 한국전력을 37,800원에 40% 갖고 계시다고요. 692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손절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오른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SSCP입니다. 8,610원에 40% 하나공사사님께서 보내셨는데요. 2개월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전망 및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먼저 한국전력부터 좀 볼게요. 네, 한국전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그 연료비 연등제 관련해서 내년 한 중반부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전반기에 그 실적이 별로 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목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UAE 원전 수주라든가 또는 그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과 스마트 그리드의 주력 종목이 될 수 있고 또한 정부 정책으로 요금을 좀 누르는 그런 면은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좋다는 점에서 일단 추가적인 그 장기적인 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좀 소외 종목으로서 또 경기 방어적인 이런 종목으로서 그 소외되다 보니까 주가는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력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37,000원대 매수하셔서 7,000원 정도 20% 가까이 손해본 이런 상황인데요. 다소 단기적으로는 뭐 34,000원 정도 직전 고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자리는 바로 200일선이 위치한 자리. 저는 200일선을 깨게 되면 일단은 주식은 팔고 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200일선은 10개월 동안의 평균 라인이라는 점에서 이 라인을 깨게 된다면 조정 기간도 10개월을 간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아주 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200일선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자리가 강한 매물대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돌파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33,000원에서 4,000원 정도가 돌파하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이 자리에서 비중 축소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은 28,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고 21선을 올라타는 이러한 그 골든 크로스를 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해야 될 구간으로 말씀드린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SCP인데요. SSCP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IT 여파이 좀 둔화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동사의 주가도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사는 상반기에도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실적 전망이 좋다는 점에서 주가는 회복 흐름을 보여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7,2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요. 다시 그 박스권 고점에 도전하는 8,700원 정도가 되겠죠. 매수가 부근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무난히 상승해 줄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구간은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SSCP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현재 구간은 저점을 높인 그 쌍바닥을 높인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8,700원의 직전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기는 다소 모멘텀이 약하다, 이런 점에서 직전 고점인 8,500-600원 정도를 1차 목표로 제시해 드리고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실적 호전 모습을 확인한다면 10,000원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는 12,000-13,000원의 목표가를 한번 설정하고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직전 고점의 돌파 여부를 꼭 체크하시고 돌파에 실패할 때는 매도하셔서 다시 저점 라인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상담받아봤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손실폭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지금 매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고 33,000원에서 4,000원까지 반등했을 때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SS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 사고 싶으신 분들 매수해도 괜찮을 만한 가격대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총통님께 두 종목 드리겠습니다. OCI가 들어와 있습니다. 199,000원에 20% 갖고 계신 5427님께서 올해 연말까지 가져갈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33만 원 선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수익은 꽤 많이 나신 상태고요. 연말까지 들고 가도 괜찮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24,500원에 50% 6600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외국계 창고에서 오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좀 밀리고 있죠. 두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OCI를 보겠습니다. OCI는 대표적으로 과거 이름이 동양제철화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객장에서 또는 인터넷상으로 약자로 얘기한다면 동철이 그럽니다. 네. 하여간 이 OCI 같은 경우가 이번 주가 상승률에서요 상대적으로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199,000원 거의 뭐 20만 원대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거 봐서는요 올 연말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홀딩 보유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에서는 태양광 관련 정책을 또다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테마이고 향후 녹색 선장과도 같이 맞물려 있고 또 이 태양광 하면 전기에 대한 부분이 바로 태양을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건 우리가 요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CI가 강하게 올라갔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있었지만 특징적으로 이렇게 물량 가벼운 쪽으로 기관들 또 이런 쪽에서 집중 타겟에 대해서 올라간 특징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폴리실리콘 같은 부분은요 유럽에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특히 중국 쪽의 신규 공장 증설과 함께 또다시 매출의 증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인구수만 따져보십시오. 10억이 넘어요. 거기에 또 태양광, 면적이 넓습니다. 거기다 태양광 관련 설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동철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막을 알고 또 수급적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형성됐던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요 흐름을 놓고 보시면요. 요 앞에서 나타났던 부분이 뭡니까? 지난 7월 달에도 나타난 흐름을 놓고 보면은 주가가 오르다가 이렇게 역 N자로 조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이러한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요. 프랙탈, 닮은 꼴 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식을 하면서 제 5대 총통 만나면 물리학도 해야 되나 수학도 해야 되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그 그림 패턴만을 가만히 지켜봐 보세요.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놓고 보시면요. 저는 항상 주식을 뭐라고 보냐면 단순하게 보자. 단문지 정신. 예, 단순 무식하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면 닮은 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정이 끝 마무리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다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고 이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40만 원, 좀 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본다면요. 앞전 고점 4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앞전 고점까지 월봉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2만 원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32만 원대는 바로 5개월 이동평균선을 기준점으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이 하이닉스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그 JP 모간이죠. JP 모간에서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또 이 반도체 D램 값의 내년도의 전망에 D램 값의 움직임 별로 신통치 않을 것이다라는 또 이런 내용을 남겨놓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또 물폭탄 때렸다는 얘기죠. 자, IT의 대표적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근데 이 하이닉스가 3일 전만 하더라도 강한 양봉을 보이면서 길적 반등에 IT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라간 데다가 오늘 마침 JP모간이 또 이런 악재성 내용을 보이면서 또 다시 음선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 실질적으로 이미 매입가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이미 매입하신 단가가 24,500원. 이 라인은 말입니다. 24,500원에서 갭 하락할 때 이런 라인에서 매수했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면이 있었죠. 그런데 물론 이 당시는 IT 관련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IT가 이제 서서히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IT. 그러나 문제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이렇게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숏 커버링, 즉 공매도엔 환매수적인 요소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을 문의하신 분 같은 경우는요. 공매도에 의한 숏 커버링의 매수 전환점이 수급의 핵심적으로 전환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등 시에 비중이 50% 너무 많아요. 이게 뭡니까? 50% 너무 많으니까 일단 비중부터 좀 줄인다고 생각하시면요. 목표가 반등 목표가 24,000원 라인대에 길적 반등을 보이면서 올라왔을 때 바로 비중을 좀 줄여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번 눌림목 줄 때 비중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를 한다신가.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대. 앞전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면요. 이거는 지금 공매도적인 요소라든가 수급상의 흐름이 꼬여서 이런 것뿐이지 실제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은 24,000원대까지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까지 종목 상담 받아봤고요.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명수천님 그리고 고영주 제5대 총통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 맞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